10년 뒤에도 소비자를 호구로 보겠지? 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1년 전쯤인 4월 3일 밤 23시에 5G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5G 서비스가 1년 전보다 지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속도를 측정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1년 전에 5G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서울역, 사당, 명동, DDP, 코엑스에서 속도를 측정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갤럭시 시스템 5G를 사용했었고 유심은 LG U 플러스의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유심을 장착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1년 전과 비교를 해야 하니까 동일한 스마트폰, 동일한 유심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LG U 플러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제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이기도 하고, 지난 연말에 컨슈머 인사이트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SKT나 KT보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1등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좋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당시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워낙 이동통신 3사 점수가 모두 낮아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속도 측정은 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LTE와 비교해서 5G가 얼마나 속도가 더 빠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LG U 플러스의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플립을 이용해서 함께 속도를 측정합니다. 단말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가늠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1년 전에 서울역은 내부는 5G가 터지지 않았었고 외부 역시 LTE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괜찮은 수준으로 5G가 터집니다. 서울역 내부 결과를 보면 다운로드 속도가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속도 측정 앱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로만 측정하지 않고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벤치비가 속도를 조작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서비스인 스피드 테스트도 함께 한 거예요. 명동 역시 5G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유동인구가 많이 줄은 탓도 있겠지만 측정된 다운로드 속도가 벤치비에서 651메가, 스피드 테스트에서 248메가니까 좋아졌어요. DDP는 1년 전에 그나마 가장 좋은 속도를 보여줬던 곳으로 벤치비 기준으로는 분명히 향상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스피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다운로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업로드 속도는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 모두 올라가긴 했습니다. 코엑스는 1년 전에 별마당 도서관에서 5G가 터지지 않았었고 광장 역시 훌륭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내외부 모두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 모두 500메가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사당에서는 낮과 밤에 지하철역 출구에서 2회 측정하고 역사 내에서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낮과 밤의 결과가 표시나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에서는 5G가 터지지 않았었는데 2020년 4월 시점에서는 벤치비 기준으로 700메가가 넘는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5곳에서 측정한 5G 속도 결과를 보면 5G가 상용화 된 그 당시보다는 1년이 지난 지금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모두 전체적으로 향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에서 다운로드 속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갤럭시 플립을 이용해서 LG U 플러스 LTE 속도도 함께 측정을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표에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LTE 속도 측정 결과는 다운로드, 업로드 모두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가 사당 역사내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5G 다운로드 속도에서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스피드 테스트 결과만 보면 1년 전보다 5G의 품질 자체가 더 좋아진 것은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나 광고에서 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측정된 LTE 속도를 보면 우리가 5G로 눈이 워낙 높아져서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게임, SNS, 웹서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즉, LTE 요금제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동통신사를 통하게 되면 반드시 5G 요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5G 속도 측정 결과를 다운로드 속도 위주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지연 속도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연 속도를 레이턴시나 핑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LTE 대비해서 5G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지연 속도도 상당히 더 좋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연 속도 역시 측정 결과가 속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벤치비 결과를 통해서 함께 측정한 LTE 대비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피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딱히 좋아진 부분이 없어요. 물론 스피드 테스트 결과 역시 LTE보다는 5G가 조금 더 우수한 것은 맞는데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1년 만에 5G 품질을 속도 측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1년 전과 똑같은 상태였다면 정말 많이 화가 났을 텐데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속도 측정 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지연 속도, 생각보다 괜찮은 LTE 속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 와서 5G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된 1년 전쯤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5G를 이용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년이 분명히 지났는데 별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5G 요금제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5G 스마트폰을 이동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5G 요금제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동 통신사들이 소비자를 호구로 보지 않고 요금제 선택에 자유를 주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도 소비자를 호구로 보겠지? 5G 상용화 그 후 1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